실리프팅을 잘못 받아서 얼굴이 더 커졌다. 그렇죠. 네. 정말 흔한 케이스. 흔한 케이스. 네. 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술 후 안녕하세요. 닥터 르뉴아 양 원장입니다. 저희가 요즘 실리프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실리프팅이든 어떤 시술이든 다 부작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실리프팅 받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제일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실리프팅을 잘못 받아서 얼굴이 더 커졌다. 그렇죠. 네. 정말 흔한 케이스. 흔한 케이스. 네. 오. 그래서 보통 얼굴이 커진 경우는 이제 환자에 대한 분석이 둘러서 하거든요. 우선은 뼈가 큰지 안 큰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측광대가 넓으신 경우에는 실리프팅에 대해서 피해 주시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이 악광대 쪽에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실리프팅을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리프팅을 너무 과하게 해서 모든 조직들이 안 그래도 지방이 있는 곳에 지방을 더 부각시키는, 또 두 번째는 턱 근육이 너무 심한데 리프팅을 하면은 지방 조직을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동하면서 또 부각이 되는 이런 경우에 얼굴이 좀 커지는 경우죠. 혹시 실리프팅 받으면 나타날 수가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스층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있고 이제 스마층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실의 이 경로가 또 보이고, 그래서 실이 만져집니다 또는 길이 생겼어요 또는 그 끝이 부딪히게 되면은 또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진피층에 가까이 있으면 딤플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부작용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정이 돼야 될 부분에 고정이 안 돼서 내려와서 실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원래 비대칭이 있다 하면은 원하는 부분을 우선 설정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제가 이쪽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처져 있어요 하면은 처진 부분을 우선을 리프팅 해주고 비대칭을 맞춰주고 나서 나중에 양쪽을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게 볼륨의 문제인지 아니면 리프팅이 좀 더 필요한지, 네. 그때는 2차로 비대칭을 교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리프팅 받고 나서 턱을 움직이거나 했을 때 딱딱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좌입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포인트거든요. 네. 너무 턱관절 쪽에 실이 걸리게 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서 하는 경우에는 턱관절에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깊이 조절을 잘 못하는 케이스죠. 그러면 원장님, 만약에 내가 실리프팅 받았는데 딤플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우선은 경과를 좀 잘 보는 병원에서 시술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우선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1차적으로 시술하고 당일날은 경과를 보고 귀가를 하시고 그 다음날에 또 오셔서 다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반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험들이 좀 많으시면 딱 보면은 이거를 바로 풀게 되면 딤플은 다 교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2주 이상 지나고 또는 한 달 정도 지났다 하면은 유착이 형성이 돼서 딤플은 계속 오래 가게 돼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은 되겠지만 또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꼭 경과를 당일, 다음날 꼭 오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서 당길 수 있는 범위가 있다 하면은 실리프팅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은 다른 방향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 피부가 너무 얇다 하면은 안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꼼꼼하시거나 필요하신 분과 필요하지 않는 분을 정확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부작용 없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실리프팅 받을 병원을 선택할 때 이거는 꼭 확인해라. 실리프팅은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후처치도 매우 중요하고 또 경과도 보는 병원을 꼭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시술이나 수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작용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경과를 꼭 봐야지 그런 비율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고 바로 교정도 가능하니까 꼭 경과를 잘 보는 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경과는 몇 번 정도는 병원에 와야 된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술 후 당일날에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술 후 다음날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다. 그 이후로 마일드하게 찍혀있다 하는 거는 지나면 원장님께서 확인하셨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드러워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꼭 그 이틀 동안은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리프팅 받은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걱정 없이 잘 시술 받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꼭 확인해 봐야 하는지 설명드렸어요. 실리프팅을 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에게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재밌는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리뉴얼 양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